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낙서 교실. 자,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늘 똑같은 오프닝 멘트. 오프닝 멘트라도 좀 뭐랄까 늘 똑같아야 안정감이 생기지 않나요? 저는 이제 슬슬 익숙해질 법도 한데 항상 첫 마디를 녹음할 때에는 떨려요. 왜일까? 항상 똑같은 멘트인데. 좀 마음가짐을 다잡는 느낌으로. 자, 오늘은 뭘 그려볼까요? 맨날 "선생님 맨날 둥글럽적한 거밖에 안 그리세요?" 그러시는데 그러게요. 한 번인가? 한 번은 아니지만 몇 번인가 있었죠. 둥글럽적하지 않은 캐릭터 그린 적 있긴 한데 이 시간 대비 뭔가 퀄리티를 뽑아내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뽑아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둥글럽적한 게 그리기 편하니까 저한테 다들 이런 것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취미 그림 아니고서는 둥글럽적하지 않은 걸 그리지 않을 이유도 없고. 음. 자, 그래서 뭐 오늘도 둥글럽적하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그릴지는 이제부터 고민을 좀 해 볼게요. 음. 그러게 선생님 맨날 둥글럽적한 것만 그린다고 하니까 바리에이션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프라인에서 하고 나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저 아무거나 막 그리는 거. 실사를 잘 손을 안 대기는 하지만 실사할 수는 있는데 제가 하면 별로 다른 분들이 하신 게 훨씬 예뻐서.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뭔가 좀 둥글럽적한 데서 좀 변화를 줘 보고 싶은데 음 그래요. 둥글럽적한 그림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있죠. 뭐 연령별 아니면 뭐 체형별 약간 바리에이션 요런 거는 한번 만들어 볼까 싶네요. 음 그래 뭐 만화에 항상 만화 게임 다 같은 체형의 캐릭터만 등장하는 건 아니니까. 어 일단 기본형 언니부터 손풀기 겸 기본형 언니부터 그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레이어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음. 얼굴 형태가 귀엽게 나와야지 그림 그릴 기분이 나요. 얼굴이 잘 나와야 그림 전체를 완성할 기운이 나. 다들 그러지 않으세요? 좋아하는 거 많이 그려 보세요. 늘 똑같은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뭐. 둥글둥글. 오늘의 언니는 둥글둥글. 캐릭터 그릴 때 좀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해요. 좀 각진 그러니까 날카로운 성격의 캐릭터면은 일부러 직선이나 좀 짧은 선 위주로 그리는 편이고 뭐 성격이 둥글둥글한 캐릭터다 하면은 둥글둥글한 선으로 그려 보고 그리고 좀 발랄한 성격의 캐릭터면은 손목 움직임도 좀 가볍게 해서 가벼운 선 뽑아내려고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근데 결과물에서 티가 나는지는 글쎄 제 그림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느끼셨으면 저도 좋겠네요. 음. 둥글둥글. 올해는 진짜 올해는 정말 둥글둥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음. 이제 설날도 지났잖아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2020년이잖아요. 새해 다짐. 작심삼일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300 일이니까 1 년이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작심 1 일도 365번 하면 1 년이 지나가겠네요. 매일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는 둥글게 살자.' 마음을 먹어야지. 뭐 작년이라고 딱히 모나게 산 건 아닌데 돌이켜 보면 딱히 둥글둥글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앞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만 지울게요. 음흠. 근데 눈 그릴 때마다 항상 고민이야. 뭐 이렇게 짝대기 눈으로 그려도 귀엽고 점 눈으로 그려도 귀엽잖아요. 나는 귀여우니까. 죄송.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뭐 동글동글한 눈으로 그리기도 하고 뭐 짝대기 눈으로 그리고도 있는데 뭐 어차피 낙서 방송은 가볍게 취미로 그리는 취미는 아니지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림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작품 시리즈 작품인 경우에는 조금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은 하네요. 자, 이렇게 떠드는 사이에 일단 기본형 언니 선은 따뒀고 자, 얘를 기본형 스탠다드로 이름을 지어 둘게요. 음
옆에다가는 누굴 세워주면 좋을까? 좀 긴 캐릭터가 좋을까? 음. 얼굴도 좀 길쭉하고 만두 같은 얼굴보다는 조금 긴 얼굴형이 좋을 것 같은데 긴 얼굴에다 짝대기 눈 붙이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음. 조금 고민 좀 해봅시다. 매일 고민의 연속이야. 사실 펜터치 하나 그을 때마다 매번 고민하면서 긋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어. 알아봐 주시면 좋고. 참. 애들 이제 소묘 가르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거 얘기 전에 한번 했던 것 같다. 똑같은 강아지 사진을 주고 "자 얘들아 강아지 그려 봐." 하면은 학생들 강아지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분명 사진은 똑같은 사진인데. 심지어 제가 그린 강아지도 남들이랑 다름. 다들 자기 닮게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만화 캐릭터 디자인이 좀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내 성격하고 상관없이 작품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격은 그 작품 내 캐릭터 성격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외관이. 그러면은 이제 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얼굴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나랑 닮은 듯 안 닮은 듯한. 음. 그래요. 좀 쌍꺼풀도 그려주고 약간 길쭉한 형태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서양 사람 같은가? 아니야. 하지만 좀 코가 큰 사람일 수도 있죠. 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일단 이공 계열의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무튼 대학생이란 느낌으로 가볼 대학생? 박사과정? 뭐 이런 느낌의 사람으로 가보면 좋을 것 같은. 패션도 뭐 좀 약간 심심한 밋밋한 그냥 저 뭐라고 하지? 폴로 셔츠에 그냥 면바지에 이런 패션으로 가면 흔한 대학원생 1 같은 느낌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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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디건을 그려주고 싶은데 옷자락을 좀 지워야겠구나. 음. 왜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다 옷을 겹겹이 껴입고 다닐까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저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추워서 어쩔 수가 없어. 다들 기초대사량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 음. 특히나 뭐 어깨나 팔 같은 경우는 근육이 많지 않은 부위잖아요. 심지어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이 팔에 근육 붙어봤자 얼마나 붙겠어요. 저도 붙어봤자 하완에밖에 안 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가디건을 안 챙겨 입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추워. 게다가 요 며칠 또 급격하게 추워져서요. 누가 이거 꽃샘추위래요. 꽃샘추위가 체감온도 영하 19도씩 될 일이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음. 아무튼 가디건은 대학생 너드 캐릭터의 상징과 같은. 근데 보통 너드 캐릭터의 상징은 사실 체크무늬 남방이지. 어, 어, 아니야 오늘은 체크무늬 안 그릴 거예요. 체크무늬 식상해. 일단 가디건 자락 뒤로 조금 빼주고 음. 이 정도면 대충 설렁설렁 대학원생 같은 이미지 될 것 같다. 옆에 있으니까 체형 차이 너무 나네요. 뚱뚱한 아가씨와 길쭉한 오빠와. 그래, 좀 더 본격적인 둥글둥글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조금 먹는 거 좋아하는 캐릭터면 좋을 것 같은데. 남자애로 가죠. 조금 잘 먹는 소년 캐릭터면은 이미지가 잘 대비가 될 것 같다. 헤어스타일. 이거 너무 더벅머리 같은데. 헤어스타일 고민 좀 해봅시다. 헤어스타일 이거 말고 뭔가 좀 더 날라리 초등학생 같은 느낌. 이런 표현 별로 좋지 않은가? 아무튼 잘 먹고 조금 더 잘 꾸미고 다니는 요즘 어린이 같은 느낌의 헤어스타일. 음, 이런 헤어스타일로 괜찮은가? 뺨이 통통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음, 그래 코도 뺨에 좀 파묻혀서 작은 코를 그려주고 싶은데 볼도 빵실하게. 음. 야구 좋아하는 남자애 뭐 이런 거면 그냥 괜찮겠다.
야구나 축구를 직접 하지는 않고 보는 것만 좋아하는 남자애 같은 느낌으로 그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치. 중계를 볼 때는 역시 팝콘을 손에 들고 팝콘 박스를 길다. 팝콘 박스를 먼저 그려 놓고 팝콘도 쥐어 주고. 음. 그러게 요새는 막 영화관 가도 팝콘 종류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기본 버터맛. 어 버터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나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일행들 입맛 맞춰서 캐러멜 팝콘 요새 무슨 어니언 팝콘? 어니언 맞나? 아무튼 뭐 약간 이렇게 스파이시한 뭐 그런 아니야. 그런 종류의 스파이시가 아닌데. 사워크림 같은 뭐 하여튼 약간 신맛 나는 거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클래식한 버터 짭짤한 버터 팝콘이 제일 좋아요. 음. 이런 데서 터지는 TMI와 음. 자 아무튼 약간의 뱃살 넣어 주면서 초딩답게 운동화도 좀 신겨 주고 합시다. 음. 음. 요즘에도 운동화 이런 스니커즈 잘 안 신는 것 같아요. 음. 뭐 한때 그런 것도 유행하긴 했었는데 그 운동화 끈 매는 신발 말고 그 뭐야 이렇게 끈을 엮는 게 아니라 찍찍이 형태의 운동화 신겨 주자고. 애들 신발끈 잘 못 묶으니까.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거의 찍찍이 운동화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항상 어른들이 그런 것만 사 줘서. 그래서 신발끈 매는 법을 되게 늦게 배웠어 사실은. 음. 요새는 뭐 그 뭐라고 하니 틱톡 이런 것도 있고 유튜브 말고도 동영상 서비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재미나고 짧은 영상들 틱톡 이런 데 주로 올라오는데 뭐 신발끈 예쁘게 묶기 이런 거 뭐 별의별 희한한 매듭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건 다 별것도 아니었어. 음. 언니 눈을 한번 좀 고쳐 볼까 하고. 음. 그래요. 요 정도 모양새가 좀 좋을 것 같네. 음. 한 명쯤 더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좀 패셔너블한 언니가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조금 작고 마른 형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릴까? 일단 얼굴은 동그랗게 가되 좀 웃는 얼굴 좀 더 패셔너블한 뭐가 좋을까? 죄송해요. 저 이렇게 패션의 바리에이션이 폭이 크지 않은 사람이라 패셔너블하니까 머리 파마한 거부터 생각나. 근데 왕리본 다는 건 요즘 유행은 아니니까. 그래요. 요새 레트로풍이라고 해서 80년대, 90년대풍 유행이잖아요. 요새 뭐라고 하지? 저것도 뭐라고 지칭하는 단어가 있던데. 음, 시티팝. 80년대, 80년대 대중가요를 모티브로 하는 시티팝. 네, 잘 나올 것 같은 비주얼 같은 느낌으로 언니 캐릭터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깔깔 웃는 게 잘 어울리는 언니면 좋을 것 같아서 깔깔 웃는 손 모양과 음, 조금 빼짝 마른 체형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다 데포르메된 형태니까 뭐 음, 짤중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일단 팔 길이 조금만 수정하고 직업을 뭔가 좀 지어주는 게 좋겠다. 뭐 꽃집이나 미용사 같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패셔너블하면 역시 꽃집이나 미용실이지. 앞치마를 그려주고 다리를 어떻게 할까? 다리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긴 바지를 입힐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굳이 긴 바지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앞치마 아래로 살짝 보이는 다리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은 마른 체형은 그게 매력이죠. 자, 미용사로 가자. 음, 음, 요 정도면은 그래요. 동네 사람들 4인방
대충 비주얼 뽑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언니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제 머리가 제일 크네요. 음. 뭐 요 정도면 괜찮겠지? 간단하게 색깔도 좀 얹고 마스킹하기 편하게 요 좀 맞고 갈게요. 마술봉 잘 활용하고 계세요? 마술봉 활용하실 때 올레이어 기능 잘 구분해서 쓰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주로 보여드리는 건 메디망에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음 포토샵에서도 올레이어 옵션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뭐 기본이지 이제는요. 음. 일단 바탕색을 요래요래 깔아 두고 바탕색부터 깔고 이제 채색 들어가죠. 오늘 채색 너무 어렵지 않게 하려고요. 음. 아무튼 가벼운 마음으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살색을 다 들이부었겠지만 오늘은 그림자 자리에만 살짝 색 넣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뭐랄까 시티팝도 있지만 90년대에 유행하던 일러스트레이션들 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에어브러쉬 쓰는 일러스트레이션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서요. 이게 얼핏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진 같은 그림들 이제 실사풍의 그림들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원색 위주의 얇고 가벼운 일러스트레이션도 많이 유행을 했었어서요. 지금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컬러 스크린 톤이라는 것도 있었어서 요새는 스크린 톤 아시는 분들 있나? 만화 그리기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나 스크린 톤 아시지 심지어 그게 컬러로 된 컬러 스크린 톤이 있었다까지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컬러 스크린 톤의 존재를 언제 알았냐? 되게 늦게 알았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알았던 것 같은데. 음. 중학교 때 동네 헌책방에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 화보집을 이렇게 자꾸 갖다 파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기적으로 90년대 초반 화보집이나 뭐 일러스트레이션 일본 작법서 같은 게 막 들어왔었거든. 그래서 간혹 한두 권씩 주워 오는 게 이제 어린 나이에 소소한 취미였는데 음 그때 이제 클램프 심지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클램프 그때 뭐 동경 바빌론 뭐 이런 거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과정 녹화? 실려 있는 무크지에 컬러 스크린 톤으로 작업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막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게 다 포스터 컬러로 깔끔하게 칠한 게 아니라 다 붙인 거였구나.' 하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고 근데 이미 2000 년대 초반에는 국내에서도 컬러 스크린 톤 구하기가 힘들어서 굳이 저도 직접 써본 적은 없네요. 음. 오히려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사라지는 문화 기술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을 해요. 뭐 애니메이션 시장 쪽에 그런 것도 있죠. 그 데자키 오사무라는 데즈카 오사무 말고 데자키 오사무일 거예요. 애니메이션 감독이 잘하던 그 반짝반짝 그 샤방샤방 애니메이션 효과 있죠. 편광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기술자분들이 이제 TV 애니메이션들이 다 디지털 작법으로 넘어가면서 다 사라졌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으면 애니메이션을 못 만들었는데 그런 작업들이 다 디지털로 가능해지다 보니까 다 사라졌다고. 음. 근데 오히려 디지털 애니메이션 작화로 넘어오면서 그런 편광 효과 같은 게 다 오히려 없어졌고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라이트룸이라든가 그 어도비 프로그램 뭐죠? 어 이펙트 아무튼 이펙트 관련 프로그램들에서 되게 어렵게 일부러 편광 효과를 다시 만드는 오히려 그런 게 유행이고 참 유행 알 수가 없다. 음. 근데 뭐 이제 사진 인화 기술 같은 거라든가 오히려 2000 년대 들어와서 사라지는 기술들이 더 많아서 이런 게 오히려 진짜 로스트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해 봅니다. 음. 나는 이렇게 길쭉하게 그림자 한 번에 들이볼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 별로 공 안 들이고 한 번에 넓은 면적이 쓱 채색되는 이 감각이 참 좋아요. 왠지 공 안 들이고 많이 한 것 같잖아. 음.
날로 먹는 건 좋아. 고생 안 하는 건 최고예요. 하지만 고생 안 하면 퀄리티가 안 나오지. 항상 고민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날로 먹을 수 있으면은 날로 먹는 게 좋지 않나? 뭐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대지만 그거는 단지 위로에 불과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고생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주변에는 어릴 때 고생해서 너무 고생하는 친구들을 봐가지고 역시 고생은 안 하는 게 최고다라는 소소한 교훈을. 어차피 해야 될 고생이면 좀 일찍 하는 게 그나마 나아요. 나이 먹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릴 때 고생하는 게 낫기는 한데. 에휴, 슬픈 일이야. 저요? 저는 고생 같은 거 잘 안 하고 살았는데요. 음, 그냥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는 선으로 뚫려 있으니까 좀 막아주고, 선 때문에 비는 공간 막아주고. 좋아. 축구나 야구 중계 좋아하는 어린이한테는 요 정도 주황색 버밀리온 컬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박사님은 냉철한 사람이니까 파란 옷 해줬으니까 얘는 좀 밝게 가자. 뭐 얼굴에다가 음영 꼭 넣어야 된다고 하면은요. 뭐 코 주변이나 아니면은 이제 눈썹 아래 정도만 음영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팝콘 통도 색을 넣어줘야 되는데 팝콘 통은 역시 빨간색이지. 흰색에 빨간색. 어디서부터 온 유행인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아메리칸한 컬러인 건 알겠는데, 그리고 사실 요즘에 우리가 보는 팝콘통이라는 거는 다 이제 PPL로 광고로 뒤덮여 있어서 무슨 다른 영화 광고라든지 아니면 해당 영화관의 브랜드 컬러 이런 걸로 포장된 이미지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저 빨간색, 흰색 스트라이프 무늬의 팝콘통이 항상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 어떤 포멀 이미지, 흔한 이미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컬러링 같은 것도 그런 거 신경 써가면서 하는 경우, 디자인 하는 경우 많고요. 대표적으로 컬러 브랜드 디자인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만한 거는 잘 아실 만한 예시는 그거죠. 그 정치 정당의 색깔. 모 보수 정당은 늘 빨간색을 쓰고 늘 파란색을 쓰고 하는. 참 아이러니해요. 뭐 소위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정당 같은 경우에 90년대는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위 진보라고 하는 정당들은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맨날 저 빨갱이 새끼들 이런 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의 한나라당 현재 이름 뭘로 바뀌었지? 자유한국당? 빨간색이잖아요. 전신이 한나라당이었던 그 정당의 색깔이. 사실은 누구보다 빨간색을 사랑하는 정당이 아니었는가. 어렵다. 정치 얘기는 요 정도만 합시다. 저는 정치색이 짙은 색깔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쌈나기 좋은 이김으로 일단 건너뛰는 걸로. 잘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막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특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리 주변에서 브랜드 컬러 활용하는 사례로 의외로 들 수 있는 예시가 뭐 정당 컬러라든지 그 정도로 얘기해두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같은 업계 내에서 굳이 겹친 색깔을 잘 안 쓰려는 경향은 있어요. 게임 회사들은 글쎄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요새는 잘 눈에 띄는 게 없긴 하지만 뭐 아이고 그러게 넥슨의 연두색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막 브랜드 컬러를 가진 회사가 별로 없네. 아무튼 캐릭터 디자인 하실 때도요. 캐릭터 성격에 따라서 컬러 조금 다채롭게 써주면 좋겠다라는 얘기. 얘는 파랑이에요. 얘는 노랑이에요. 하고 딱 드러나는 컬러로 배색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살짝 말이 샜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낙서 교실 요 정도로 같은 SD 폼에서요. 여러 가지 체형 바리에이션 만들어 보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고마워요.